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방위사업청과 대한민국 전투기 KF-21의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경우 총 20대의 KF-21의 생산과 기술 교범, 교육 등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하여 약 1조 9,600억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의 대당 생산 가격은 약 1,107억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KF-21의 경우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운용해온 노후 전투기인 F4와 F5를 대체하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이 계약의 경우 2026년 체계 개발이 완료된 후에 실행될 예정입니다. KF-21은 2023년 5월경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24년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초 양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방사청은 KF-21의 엔진 공급 관련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의 규모는 5,562억 원으로 체결되었으며 계약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KF-21이 사용할 F414 엔진 40여 대와 예비 모듈을 납품하고 엔진 정비 교범 및 현장 기술 지원 등 후속 군수 지원 또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화 시스템의 경우 KF-21에 탑재될 이사 레이더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1,100억 원이며 이 계약으로 약 20개의 이사 레이더가 생산되고 이후 양산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KF-21의 경우 80% 정도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최초 시험 평가를 통해 항공기의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받고 양산 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산 계획을 앞두고 2024년 초부터 협력업체 부품 공급망을 점검했고 생산 설비의 구축과 치공구 확보와 같은 계획을 준비하여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의 경우 약 600여 개의 국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산화율을 65%로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KF-21의 비행시간당 유지비는 14,000달러로 예상합니다. 이는 2024년 4월경 한국항공우주사장이 태국의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태국의 경우 현재 운용하고 있는 F-16을 약 7천억 원을 들여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입 예정대 수는 약 12대에서 14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FA-50을 태국에 제안했으며 장기적으로는 KF-21까지 제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국은 이미 대한민국 훈련기인 T-50을 14대에 도입하고 운용 중이기 때문에 FA-50을 충분히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태국이 운용하는 T-50의 경우 기존의 장비에서 레이더와 레이더 경보 수신기, 체프 플레이업 장치 등을 달아 이미 FA-50과 유사한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KF-21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1조 원에 가까운 미납금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수출 판로를 계속해서 개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가 KF-21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KF-21의 6세대 버전을 공동 개발하는 것을 제의한 상태입니다. 현재 해외 국가 중 협상 타결에 가장 가까운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24년 5월 말경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아랍에미리트로 무기를 수출할 때 관세가 철폐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랍에미리트산 원유의 수입 관세를 10년에 걸쳐 낮춘 후 폐지하게 됩니다. 2023년 말 아랍에미리트는 인도네시아의 미납금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KF-21을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서한으로 온 상태입니다. 이 서한을 보낸 부서는 아랍에미리트 타와준 경제위원회입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방산 획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협력을 희망한다는 수준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반발을 우려해서 우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미국에서 F-35의 1을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수출을 취소시켰습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는 러시아의 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체크메이트기 개발을 시도했으나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아랍에미리트는 양산 단계에 돌입 후 블록2, 블록3 개량 사업까지 진행할 KF-21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다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에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현재 2030년까지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자국 장비 구매에 쓴다는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빈 살만 왕세자는 군사산업총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군사산업을 설립하여 국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파트너와 무기 체계를 공동으로 개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중국의 전투기를 수입하면서 기술 이전까지 받길 원했으나 쉽게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주도의 6세대 전투기 사업인 GC, AP와 독일과 프랑스가 협력하여 진행 중인 FC-AS 사업에 참여 의사를 타진했지만 모두 거부당한 상태입니다. 비전 2030을 이루기 위해 기술 이전과 자국 현지 생산 조건을 유지하면서 나토 표준 전투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은 현재 대한민국의 KF-21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를 협상하기 위해 2024년 3월경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차관이 대한민국을 찾아 KF-21 생산시설을 둘러봤고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에 KF-21의 엔진과 이사 레이더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장보고3와 K9 자주포를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초기의 공동개발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재 KF-21의 분담금을 적게 내는 대신 그 금액에 맞는 기술만 가져가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트르키예의 카안 전투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대한민국과의 KF-21 공동개발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KF-21의 기술 자료가 인도네시아로 약 20기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은 중대 기술 유출이 확인된다면 공동개발 협력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난항들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다른 개발 협력 국가를 모색하여 KF-21이 6세대 전투기로 순항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